어제 오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건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의 배정 문제입니다. 이화영 씨한테 유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되니까 민주당 지도부 오늘 일제히 법원을 비판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네, 어제 오후 이 수원지방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성공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형사 11부에 배당을 하자 민주당이 어제 오늘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이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될 형사 11부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 지난 7일이죠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. 수원지법은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 배정과 관련해서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관련해 이 수원지법에는요. 부패 전담 재판부가 형사 11부와 형사 14부 이렇게 두 개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법원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재판부를 이렇게 배정한 건 아니다. 지금 이겁니다. 하지만요, 어제 재판부 결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일찌감치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. 네,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믿지 못하겠다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. 때문에 이 대표 측이 이 재판 초반부터 법관 기피 신청을 내거나 대장동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등 다른 3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. 실제로 오늘도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사건 조작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이 검찰을 향한 비판 이어갔고요. 민주당 안에서는 법원이 이 전 부지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그대로 이 대표 재판부로 배정을 한 건 이미 이 심판의 결론이 정해진 거 아니냐라면서 이 재판부 재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.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 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입니다. 사건 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. 지금까지 사건 조작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 전산 배당이다 이렇게 좀 해명은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신뢰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당 공식 회의에서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는요. 원내 제1야당의 원내 1당의 공식 회의가 이렇게 당대표 개인의 방탄 회의로 변질된 거 아니냐?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에 당회의는 물론 법사위를 국회 상임위에서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법사위에서는 첫 회의 때부터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 자료를 요구했고요. 이 대표 사건 재판부 배정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예고를 했었습니다.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오늘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를 이 대표 재판부로 배정한 건 형사소송법 정신을 완전히 몰각한 거라면서 재배당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 김 의원 목소리 준비했습니다. 형사소송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을 완전히 몰각한 그 취지에 반하는 지금 배당이 된 것인데요.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이 사건 재판이 판사가 유죄 심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? 전자배당이라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반드시 재배당이라든가 이거 관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민주당의 재판부 배정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요. 이 재판부가 이화영 씨 1심 판결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른다. 또 이 전 부지사 등으로부터 방북비용 대납 보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.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요.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됐다고 들었다.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있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네,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런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따로 판단하진 않았는데요.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표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, 이미 이 대표 재판의 결론이 정해진 거 아니냐,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자, 야당이 주장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,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, 사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요. 이루라 기자, 변호사분들 이야기 직접 들어봤죠? 네, 이 법조계에서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피 신청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가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이재명 피고인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.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적용된 죄명이 다른 데다가 이 해당 부장판사가 내년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는 등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기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. 거기다가 아까 이 수원지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2개뿐이기 때문에 그 기피의 의미도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기피 신청을 한다면 이거는 재판 지연을 의도했거나 아니면 이화영 1심 재판부를 비판할 이 상징적인 목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. 반면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요,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. 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기현 변호사는요, 형사소송법상 전심, 그러니까 이 1심 사건에 관련하거나 재판 또는 조사 심리에 관련한 때에는 제척 사유에, 그러니까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이 재판이 증거 등에서, 그러니까 증거 등 이 사실 심리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화영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한 이 사실조사 심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. 이 때문에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. 관련해 김광삼, 조기현 두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일단 뭐 재판 시작 전에 기피 신청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.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걸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뭐 재판을 지연 전략으로서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설사 재판이 시작 전이건 또 재판 도중이든 기피 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. 제척 사유에 뭐가 있냐면 전심 사건에 관여하거나 법관이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게 있어요. 이게 이제 사실상 이화영 재판의 사실관계나 증거 이런 게 거의 똑같잖아요. 어쨌든 이거는 뭐 피고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적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, 또 기피의 원인, 그러니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다. 이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당연히 볼 거예요.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.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했고요. 또 법원이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이화영 지사의 1심 재판부,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아주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게 사건을 배당을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어제 오늘 일제히 이거 기피 신청을 내거나 아니면은 재배당해야 된다,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일단 뭐 이번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 의견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, 그 재판 과정에서의 이 판결문이 결국에는 이 김성태, 박용철, 그다음에 이제 안부수 이 세 분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들이 결국엔 들어갔고요. 근데 이재명 대표의 뭐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이름들이요. 거론이 됐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했는데,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 부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9월에 기각된 이후에 기다렸다가 추가 조사 따로 없이 그냥 이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게 과연 좀 절차상으로도 미진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, 또 이 재판부가 아무리 전산으로 랜덤인데 확률이 5대 5입니다.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것인데, 이 기피 신청을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 자체가 판사 자체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유죄의 확정을 내렸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사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지만 공범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있는 재판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피 신청의 사유 중에는 뭐 이 피의자와의 관계성, 경제적인 어떤 그런 대가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선입견을 재판관이 갖고 있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
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재판부에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. 이거는 저는 뭐 방어권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억지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